상승장을 상승장이라고 얘기 못하는 첫사례인 것 같아요. 팩트조차도 얘기 못하는 게 이게 유튜버가 맞는 겁니까? 매크로 중심으로 시장을 보면 여전히 불안하고 더 못 갈 것 같고 불안감들이 들죠. 올해 시장이 행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리고 오늘 이제 월간 이사님 시간에 네. 말씀해 주실 게 경기와 반대로 가는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정확하게 반대로 가는 것보다는 괴리가 좀 큰 거죠. 괴리요. 예. 지금 일단 현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을 보면 일단은 유럽 시장 중에서도 독일의 닥스 지수 또 프랑스의 까크 지수라는 지수는 네. 사상 신고가죠. 아니 뭐 맨날 유럽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는데 증시 사상 신고가예요. 예. 예. 그냥 뿜었어요. 그냥 오른 것도 아니고요. 네. 쭉 뿜었어요. 그러면 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경기 침체에 올 거에 대한 우려가 있고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이 있고 앞으로도 되게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는데 네. 몇몇 지수들은 사상 신고가예요. 예. 자, 사상 신고가인데 그럼 추세 전환이 아니라 상승장인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요. 상승장을 상승장이라고 얘기 못하는 첫사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상 신고가가 상승장 아닌가요? 하락장입니까? 신고가면 누가 봐도 상승장이죠. 상승장이죠. 그렇죠. 근데 왜 상승장이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여전히 왜 경기 침체를 원하고 있고 왜 지금도 하락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저는 그건 되게 불만인 게 예. 전망은 틀릴 수도 있죠. 네. 팩트조차도 얘기 못하는 게 이게 유튜버가 맞는 겁니까? 그렇죠? 네. 사상 신고가예요. 네. 그럼 상승장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 시장은 조금 그거보단 덜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우리 시장은 지금 누가 뭐래도 박스권이라는데 이견은 없죠. 확실히. 그러나 이 박스권이 하락 박스권입니까? 상승 박스권이잖아요. 올라가고 있죠. 네. 2,500 이상이고 지금 흔히 얘기해서 밑에 흔히 얘기하는 위에는 좀 막혀 있지만 밑에는 계속 조정받을 때마다 계속 밑에가 하락이 올라오고 있으면서 잘하면 밀고 올라갈 태세를 그리고 있는 거죠. 네. 예.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박스권은 맞지만 하락장이라고 보기엔 대단히 어렵죠. 자, 그냥 경제 빼고 얘기 드려볼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승장이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한 조건이 주식시장 기준으로. 네. 첫 번째는 어떻게 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을 이끄는 세력이 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시장을 이끄는 세력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너무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는 외국인도 올해 들어서 벌써 8조 원 넘게 샀어요. 네. 지속적으로 사고 있죠. 외국인도 이탈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을 이끄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도주가 있다라는 거죠. 네. 뭐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나와서 우리 배터리 아저씨 참 잘하시는 것 같다. 그건 맞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주도주가 있는 거 다 아시지 않나요? 그렇죠? 뭐 네. 이것만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주도주들이 계속 있습니다. 자, 주도주가 있고 그다음에 주도 세력이 있고 자, 기술적으로 우리가 200일 이동평균선 또는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코스피나 코스닥이 위치하고 있으면 상승장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코스닥은 불을 뿜었고 네. 코스닥은 불을 뿜었고 그냥 봐도 상승장 아닌가요? 코스닥은? 그렇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야, 몇 종목 안 되는 걸로 이끌어. 옛날부터 그랬어요. 뭐 옛날에 이끌 때는 뭐 한 500개 종목 이끌고 그런 줄 아십니까? 시장은 항상 쏠렸습니다. 언제는 바이오가 그랬었고 언제는 2차 전지가 그랬었고 또 언제는 IT가 그랬던 것처럼 항상 특정 기업 중심으로 움직였던 게 사실 우리 시장의 색깔이었던 거죠. 그리고 코스피도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온 데 가서 안착된 지 꽤 됐죠.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공부하시는 분들 최소한 하락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추세 상승까지 논하기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네, 네. 그래 박스권은 우리가 알고는 박스권은 맞긴 한데 하락 박스권이 아니라 상승권에 있는 박스권. 그러니까 크게 뭔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긴 여전히 힘이 붙여 보이지만 바닥에서부터는 계속해서 위로 스물스물 올라가는 그런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놓고 보면 시장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최근에 매크로 안 보고 매매하셨으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셨을 거요. 안 그랬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거는 시장이 좋은 거지 저희가 잘한 게 아닌 거니까. 네. 반면 경제는 여전히 형편없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그런데 경제를 놓고 보면 여전히 미국 경제는 하반기에 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네. 뭐 중국도 이번에 좋긴 했지만 좀 애매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PF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러니 매크로 중심으로 시장을 보면 여전히 불안하고 더 못 갈 것 같고 또는 조만간 큰 폭의 하락이 올 것 같은 불안감들이 들죠. 네. 근데 시장은 달리 움직이고 있죠. 이러다 보니 아마 내가 시장을 볼 때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분들과 또는 기업 중심으로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많은 기회가 있었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매크로 중심으로 시장을 보실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시장에 대응이 안 되고 오히려 거꾸로 가셨을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크로에 너무 빠져있지 말아라. 이제 거기에서 나와야 되고 시장이 올라가는 거 사실은 그냥 시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고 순응하라. 네. 예. 순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읽으면 되는. 그래서 아마 제가 많은 프로그램 나가서 매크로 좀 비중 좀 줄이시고 맞아요. 종목 공부를 많이 하라고 말씀드렸던 거의 이래요. 2월에도 그 말씀 많이 강조해 주시고 엄청 개거품 물었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저는 매크로를 많이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게 컴프리시 때문에 특정 종목을 추천을 못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 한계도 좀 있고. 그러니까요. 예. 네네네.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들어오겠죠. 그래, 네 얘기는 다 좋은데 어떻게 매크로를 무시할 수 있어? 맞습니다. 무시할 수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왜 매크로하고 시장하고 따로 놀지?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좀 뭐 따로 노는 건 좋은데 길게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결국은 시장이라는 건 경제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경제가 틀려서 경제가 올라오거나 네. 또는 주식시장이 틀려서 경제 방향에 맞춰서 안 좋아지거나 네. 둘 중에 하나일 건데 네. 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일단 그 현상을 좀 짚고 가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 예. 첫 번째 짚고 가야 될 현상은 뭐냐면 경기가 어려운 건 맞아요. 네. 어려운 건 맞는데 예전 같으면 통상적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 그 다음에 먹거리는 경기가 다 부러지고 나서 사실은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1999년 닷컴 버블이 있었죠. 네. 닷컴 버블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 우리가 먹고 살 게 글로벌 시장에 없었었잖아요. 네. 그 다음 먹거리는 중국의 산업화였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의 산업화가 99년, 2000년도에 바로 나온 게 아니라 나오는데 한 3, 4년 더 뒤에 나왔어요. 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000까지 갔던 게 그 몇 년 뒤였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 있고 나서 중국이 소비화로 본격화로 바꾼 게 또 1, 2년 더 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먹거리를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하락이 시작될 때 동시에 다음 먹거리가 나왔어요. 그게 미국의 IRA법 이런 거죠. 네. 지금 우리 배터리가 좋은 것도 그 산업이 물론 좋은 것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거에서 큰 그림을 그려준 것도 있지만 사실 IRA법을 통해서 중국이란 경쟁자를 배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커진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커졌던 거니까 네. 이전에 다음 먹거리를 내놓는 시기가 예전에는 항상 지수가 다 빠지고 경제도 다 안 좋아지고 난 다음에 나왔는데 예. 이번에는 빠질 때 나오다 보니 사람들이 경기는 경기대로 안 좋고 시장은 시장대로 이걸 반영해서 올라오다 보니 이 괴리가 생긴 게 있어요. 조금 이해가 되시려나요? 예. 그래서 이게 다음 먹거리를 내놓는 시점이 역사적으로 이게 몇 살에 없는 건데 사실 하락장에서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수는 하락이고 경기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저 주식은 올라가지 이런 거죠. 네. 우리 지금은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예전에도 그 송배전 관련주도 송배전. 네, 다 신고가인 거 알고 계시죠? 그거는 뭐 말씀 주신 지도 벌써 한 반년 이상 지났죠. 지난달 이후에도 40% 올랐어요. 근데 항상 조정받을 때 있어서 제가 뭐 이렇게 방송 때도 그렇고 예. 이사님한테 송배전 지금도 조정받았던데 송배전 지금도 했는데 이제 4월 중순 기준으로도 또 신고가 한번 또 네. 뿜었더라고요. 한 종목은 40% 올랐고 네. 한 종목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신고가입니다. 아. 예. 그럼 저 지난해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맞아요. 예. 지난해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신문에도 나와 있고요. 종목도 그때 보니까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때 이선엽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공개적으로 내가 언급한 종목이 딱 그거 있는데 맞아요. 예. 계속해서 잘 보시라. 예. 그렇죠. 근데 예. 뭐 지금 계속 신고가 가네. 그렇죠. 아이고 뭐 예.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도 결국 그때 그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적으로 원래는 모든 시장이 다 하락하고 경기가 침체가 온 다음에 그 침체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런 정책들이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먼저 나오는 이 시차의 불일치 때문에 나온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것도 역사적으로 몇 번 없는 사례인데 중국과 미국의 경기 사이클이 달라진 것도 우리한테는 행운이에요. 네. 예.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미국 하반기에 경기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없죠. 다만 예. 이제 얼마나 안 좋아지느냐 거기에 대한 경론이 좀 있죠.
네. 뭐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아니면 좀 많이 침체도 안 갈 거다 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 경기가 이번에 금융 불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이제 현재보다는 조금 성장률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데에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지금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번에 나왔던 성장률도 GDP. 그러면 서프라이즈 나오죠. 1분기 GDP. 뭐 제가 올해 내내 주장하는 거지만 올해 시장이 행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시점에 중국 경기가 반등하고 있다 보니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시장 잘 보시면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 관련 종목들은 그걸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또 반영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또 중국 때문에 좋아지는 것들은 중국 때문에 좋아지는 것들은 또 때로 반응해요. 네. 예를 들어 또 뭐 최근에 화장품도 올랐다든가 뭐 여러 가지들 놓고 보면 시장이 다 따로 반응을 해요. 이것도 반응한가 안 좋은 것도 반응을 하고 좋은 것도 반응을 해요. 그러다 보니 시장은 많이 오르진 않지만 별로 빠지진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썸이 되다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대단히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행운이 뭐냐면 네. 삼성전자 반도체 감산이에요. 아, 잘 생각해 보세요. 네네네. 올해 만약에 삼성전자가 인위적 감산은 98년 이후로 처음이죠. 네네. IMF 이후로 이거 대단히 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제 분석은 아니지만 어쨌든 반도체 하시는 분들 다 분석을 보아하니 지금 현재 21주나 있는 이 재고가 예. 이렇게 감산을 하게 되면 3분기부터는 재고 감산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 자, 근데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하반기니까 3분기, 4분기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질 때 반도체는 반등을 시작을 해요. 이미 선감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질 때 감산이 들어가요. 우리가. 그죠? 보통은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집니다라고 할 때 감산이 들어가니까 네. 사실 그때도 우리가 알고 IT가 빠지는 게 맞는데 네. 이번에는 미국 경기와 무관하게 미리 감산에 벌써 세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질 시점에 반도체는 오히려 반등 시기가 돼요. 그러면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 3분기에 삼성전자부터 해서 반도체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지수가 빠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이게 이러다 보니까 지수가 함부로 정말 미국 시장을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정말 많이 빠질 겁니다.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반기 그림을 그리기가 쉽진 않아 보이는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이전과는 다른 여러 가지 엇박자들이 아주 우리한테는 행운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경기 사이클의 엇박자인 것도 행운이고 네.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질 때 반도체 감산이 엇박자 나서 오히려 반도체가 반등할 수 있는 시기와 맞물리는 것도 우리한테 행운인 거고. 네. 이렇게 놓고 보면 그래 미국 경기가 안 좋으니 뭐 5월이든 6월이든 한번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은 될 수도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지수의 골이 얼마나 깊을 거냐 조정의 픽이 얼마나 깊을 거냐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가 안 좋아질 겁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완화적인 네.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물론 이제 배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렵게 설명이 됐나요? 그렇지 않죠? 아니요. 현상 세 가지를 이제 네. 경기가 어려운 거는 맞지만 예. 정책들이 조금 더 빨리 앞당겨져서 나온 것들이 있고 이게 시기가 안 맞는 거죠. 그죠? 옛날에는 뒤에 나왔는데 먼저 있다 보니 반응한 거 그게 배터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게 미국 경기 안 좋은 상황에서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게 맞물려 우리에게는 있고. 네. 행운이 된다라는 거고 미국 경기 안 좋아지기 전에 이제 삼성전자의 감산이 네. 시작이 되면서 감산을 들어가면서 반도체 반등 시기와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시기가 맞물리니 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수요 회복이 느릴 수 있겠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주가상으로 놓고 보면 얘들이 더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그 당시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최악을 예, 반영하고 그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하고 네. 있는 네. 주가가 될 테니 그래서 계속해서 경기랑은 조금 괴리가 생기면서 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 뭐 네 얘기는 다 좋은데 중국이 이전만 못하잖아. 그럴 그리고 수는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글로벌 경기를 이끄는 힘도 예전만 못해.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은 없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11달째 적자인데요. 네. 중국 때문에 적자인 거예요. 그렇죠, 미국 때문에 그렇죠. 적자가 아니라. 근데 중국이 좀만 좋아지면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죠. 네. 이게 환율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환율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워낙 강세 요인이 되는 건 분명하고 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환율은 위안하고 연동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경기가 뭐 회복이 얼마나 빠르게 될지 얼마나 강할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해서 반등세가 유지된다고 보더라도 위안화 추세는 점진적으로나마 약세보다는 강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원화도 동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강세 쪽으로. 예, 그럼 외국인 입장에선 사실 한국 시장이라는 데가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아하.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정치적으로 앞으로 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장애물들이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들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했었을 때는 여러 요인을 봤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혹여나 뭐 그동안 올랐으니까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쉬어가는 폭은 예상보단 덜할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오히려 내년 시장을 준비한다라면 이런 것들이 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이 지점에서 드는 고민이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는 게 과거만큼 또 우리가 중국의 민감도, 수출량 이런 것들이 과거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다. 얼마 전에 보니까 추경호 부총리도 그런 네, 얘기를 맞습니다. 했었더라고요. 예. 또 하나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뭐 중국 경기 회복하는 거 다 좋은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왜냐면 이제 배터리는 저세상 주식이 되어버려가지고 너무 좋았죠, 그죠? 그거 없이 지금 이제 지수 뭐 코스닥 지수가 막 30 몇 % 오른 상황에서 그럼 여기서부터 나는 다시 세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고민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많아지죠. 우선은 이제 중국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하는 분위기지만 네. 어쨌든 개선이 되면 우리한테 나쁠 건 없고 특히 이제 중국이 최근에 소매 판매가 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IT에 대한 수요는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네. 예컨대 소매 판매는 10%가 넘어갔지만 제가 알기로는 IT 그쪽에 대한 수요는 한 4% 정도 증가율로 많이 그쳤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크게는 뭐 두 가지 요인으로 시장에서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중국에서 지금 휴대폰과 관련해서 중국의 인민들도 예전에 비해서 야 굳이 뭐 내가 스마트폰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인 거죠. 뭐 우리가 그러하듯이. 예, 우리도 비슷한 거죠. 예. 저는 이제 갤럭시 23 울트라 요즘 최신판을 쓰고는 있지만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100배 좀 되는 건데 근데 되게 좀 만족이 높아요. 근데 네. 이런 건 있죠. 기존에 있던 거하고 뭐가 다르지? 그러니까 쓰임새가 따라서는 뭐 별반 차이도 없을 수 있겠네라는 데서는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또 하나가 있는 게 웬만한 가전 수요나 IT 수요는 이사하고 맞물려 있어요. 이사. 예, 결국은 내가 부동산. 집값이 좋아지고 부동산이 반등을 해야 이사도 가고 가구도 바꾸고 그럴 텐데 네네네. 부동산 경기가 얼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영향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두 가지겠죠. 우선은 아직까지는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국의 부동산이 그래도 지금 지표로 보니까 반등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 매매라든가 거래라든가. 네. 그리고 참고로 부동산 가격 지수 놓고 보면 상하이나 북경 같은 일선 도시들, 대도시들은 생각보다 조정폭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괜찮았었고요. 이제 2, 3선 도시들이 되게 어려웠었죠. 그래서 이 대도시들 중심으로 부동산이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고요. 이미. 네. 이미 거래도 늘기 시작했고 반등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된다라면 우리 기대만큼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우선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기대치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서 조금만 올라와도 시장에선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대단히 크진 않겠지만 일단 그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래도 중국은 중국입니다. 그렇죠? 중국의 소비력을 아직까지 무시할 수 없다. 왜? 앞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프랑스의 까크 지수가 괜히 신고가겠습니까? 중국인들이 다시 명품을 사는데 가세하니까 그렇게 에르메스하고 루이비통 이런 것들이 많이 신고가를 쳤던 거거든요. 결국은 큰 데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가 또 아직까지 글로벌에서 여행을 많이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 3월 31일자 북경일보를 봤는데 네. 북경일보 물론 이제 한글로 돌려서 보세요. 아니 뭐 한글로 돌려서 본 거니까 네, 번역해서. 네. 북한의 북한이라니 죄송합니다. 중국의 비행기 값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중국의 비행기 값이 굉장히 비쌌다.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 왕복하는데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 하다 보니 네. 너무 비싸서 못 갔는데 그 북경일보의 내용은 뭐냐면 그게 최근에 편수가 늘어나면서 예. 이제 4월부터 되게 비행 편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러면서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졌다는 기사였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비행기 값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디는 뭐 티켓 가격, 티켓 가격이 어디는 20% 떨어진 데도 있고 어디는 뭐 떨어진 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제선 항공료액 같은 경우는 대부분 5분의 1 가격 이하로 떨어진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북경 일보에 나온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단체 여행객도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라고 보면 우리가 조금 더디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왜냐면 움직여야 사진을 찍거든요. 관광을 가야. 이게 사실 결국 수요가 카메라인데 그것도 안 바꿨지만 사실 몇 년 지나니까 카메라가 예전 같지는 않고 내가 다시 여행을 다니니 한번 바꿔볼까 하는 수요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동이 되어서. 예, 연동이 되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 기대가 낮으니까 아무 기대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뭔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저는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